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출문제, 백데이터, 교육자료 등 자료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단에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블로그로 가는 링크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시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자료가 생길 때마다 포스팅을 하다 보니 자료가 방대해서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가이드 포스팅을 따로 넣어놨으니까 링크 들어가셔서 한 번에 원하는 자료 찾아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업데이트 될 때마다 포스팅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ERP 정보관리사 인사 2급 2021년 1회 기출문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기초사업장 정보 확인하라 라고 했으니까 시스템 관리에 기초사업장 정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회사에 맞춰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나오는 주 업종 코드랑 지방세 신고지, 이거는 기본 등록 사항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고 관련 사항에 있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사에 신고 관련 사항 들어가 보시면 주 업종 코드 제조업으로 나와 있고요. 1번 맞습니다. 2번, 인천 지점의 지방세 신고지, 부평구청이다. 맞는 것 같고요. 3번, 강원 지점입니다. 이거는 기본 등록사항 내용이고요. 개업연월일 2021년 1월 1일. 맞는 것 같습니다. 4번, 본사와 지점 모두 주사업장이다. 주사업장은 여기서 보는 게 아니고요. 우측 상단에 주사업장 등록 여기 버튼이 있죠. 요거 눌러서 확인하는 겁니다. 주사업장으로 된 거는 2개가 있네요. 근데 본사하고 강원입니다. 인천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시스템 관리치곤 살짝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함정으로 나올 만한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번 1번 문제는 체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문제, 부서 정보를 확인하라 라고 했으니까 부서 등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사업장 코드가 가운데에 있다는 거, 그리고 사용기간이 종료됐는지 안 종료됐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021년 현재 사용 중인 부서는 12개이다 라고 했는데 전체 개수가 12개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2012년에 끝났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고요. 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아직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개가 아니고 결론적으로 11개를 사용할 수 있겠죠. 2021년부터 사용 가능한 부서는 모두 3000번 강원 지점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데 2021년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밑에 2개인 것 같습니다. 둘 다 강원 지점에 속해 있네요.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글을 읽고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내용이다라고 했었습니다. 현재 호봉 등록을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호봉 테이블 등록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인사급여 관리 탭, 기본 환경 설정, 호봉 테이블 등록입니다. 이 중에 사원에 호봉을 일괄 등록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사원 눌러주시고 새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2021년 1월. 아무것도 없죠. 여기다가 일괄 등록을 합니다. 기본급 273만원, 증가액 8만원. 직급수당은 초기치 12만원에 증가액 15,000원입니다. 이렇게 하고 적용 버튼 누르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인상도 있네요. 어디? 우측 상단 일괄 인상입니다. 기본급의 3%래요. 퍼센트는 정률, 일반적인 금액은 정액입니다. 지금은 퍼센트니까 정률에다가 눌러주시고 3 누르고 정률 이렇게 하고 5호봉의 호봉 합계금액 찾으라고 했습니다. 332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문제의 키포인트는 인사급여에 대한 설정을 확인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인사급여 환경 설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출결 마감 기준은 왼쪽에 있는 거, 월일과 월, 일 구분하는 거, 그리고 한 달 정상일과 당월일 2개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요것만 키포인트로 잘 잡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어려울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월일수 산정 시 귀속 당월의 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에 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하려고 하면은 당월일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정상일로 체크가 되어 있죠. 이거는 여기에서 기준으로 잡은 한 달 정상일, 즉 30일을 기준으로 잡는다는 겁니다. 28일이던 31일이던 전부 다 30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모든 직종의 출결 마감 기준일은 당월 1일에서 말일까지로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수습직은 전월 25일까지입니다. 요것도 틀렸고요. 입사자의 경우 기준일수 미만 근무 시 월급여를 일할 지급한다. 제가 키포인트로 집어넣은 3개가 다 나왔습니다. 지금 월일로 돼 있으니까 기준일수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일수인 25일보다 일을 덜 했으면 1급을 지급하는 거고 25일보다 더 많이 일을 했으면 월급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일수 미만 근무 시 일할 지급한다가 맞는 답이 되겠죠.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지금 실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 항목을 확인하라 라고 했으니까 지급 공제 항목 등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구분의 지급 항목이라 그랬으니까 급여의 지급입니다.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마감 취소를 하고 푸시는 게 좋습니다. 들어가서 확인을 할 때 마감 취소를 하지 않으면 세세한 항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마감 취소 버튼을 항상 눌러주는 거 기억하세요. 피항목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식비 비과세이고요.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이고 사회보험 부담금도 비과세이긴 하지만 P로 시작되는 것만 체크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거 함정 문제로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인데 여기서 보는 건 중요하니까 다른 것들도 다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은 호봉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는데 기준이 어디냐면은 계산식 여기 밑에 있습니다. 기준은 월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 가족수당입니다. 가족수당은 사원이 부양하는 가족별로 금액을 지급받으며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분류별 수당 금액이 모두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배우자, 부, 모, 자녀 이렇게 했을 때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배우자는 5만원, 아버지는 3만원, 어머니 3만원, 자녀는 2만원입니다. 금액이 다 다르죠. 근속수당은 사원의 직급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추정하여 금액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근속수당이라는 건 얼마나 다녔냐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직급 기준이 아니고요. 이거는 입사일 기준으로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를 기준으로 하겠죠. 이거는 문제만 봐도 틀린 걸 알 수 있겠네요. 어쨌든 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6번 문제. 요거 굉장히 쉬운데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세율 등의 기본 조건을 확인하고 근로소득의 기본세율 조견표에 과세 구간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안 보고도 풀 수 있는데 그래도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안 볼 필요가 있나요? 그죠? 이 문제는 기본세액공제 환경 설정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셔서요. 필요한 거를 누르시면 되는데 지금은 기본세율 조견표 요거 누르셔서 각각의 구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200에서 4600 맞고요. 4600에서 8800인데 1억 5천으로 나와 있네요. 중간 단계를 뛰어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두 개도 확인해 보시면 다 답이 맞겠죠. 7번 문제. 특정 사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오. 이거는 인사정보 등록 들어가시면 됩니다. 인사관리 탭에 인사정보 등록입니다. 박용덕 씨 확인해 주시고요. 입사일이랑 그룹 입사일 요거는 재직정보 누르시면 됩니다. 입사일이랑 그룹 입사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속 같은 건 여기 하부에 있습니다. 생산부 소속이며 현재 직급, 부장 맞는 것 같습니다. 3번이 좀 중요해요. 총급여 비과세 대상자인지 아닌지 급여 정보 탭 누르면은 여기에 나와 있고요. 생산직 총급여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요게 클릭을 했을 때 비과세로 돼 있으면 답이 맞겠지만 이게 아니기 때문에 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를 포함해서 여기 감면 유형 있죠? 요 감면 유형에 대해서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지금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 회차에서 나올 때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문제, 교육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항상 나오는 문제고요. 교육에 대한 거는 크게 교육관리와 교육평가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교육관리는 아직 교육이 끝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교육평가는 교육이 마무리됐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는 교육이 완료돼서 평가를 하는 단계인 것 같으니 교육평가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명은 850 성희롱 예방교육입니다. 날짜 잘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두 개 있네요. 여기 중에서 수인 사원으로만 묶이지 않은 거 난독증 올 것 같아요. 잘 찾아보도록 합시다. 박용덕 씨 수고요. 김희수 씨 우입니다. 1번 아니고 아닌 거로 찾으래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도 확실히 확인은 해야겠죠. 제 난독증을 참아가면서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씨 수 맞습니다. 김용수 씨 수 맞습니다. 오진영 씨 수 맞고요. 강민우 씨 수 맞습니다. 최신주 씨 수 맞고 박지성 씨 수 맞습니다. 난독증을 피하기 위해 얼른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발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에 인사발령이라는 말이 나오면 인사발령 사원별 여기 들어가시는 게 가장 답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다른 데 들어갔을 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여기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발령 호수 2021년 1월 2일인 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맨 밑으로 쭉 내리면 여기 있네요. 발령 대상자가 아닌 사람 찾으라고 합니다. 강민주 씨 있고요. 이승기 씨 있습니다. 김윤미 씨 있고요. 엄연애 씨 없네요. 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문제,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문제 자체에 어딜 들어가서 찾으시오라는 말이 없어요. 대부분 문제는 문제 자체에 키포인트가 있는데 이 문제는 키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용을 보고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적어놓고 외워야 됩니다. 자격증에 대한 수당을 받는다. 이런 문제는 사원정보 현황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크게 동호회, 어학시험, 자격증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격증이고요.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Q부터 일단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이유는 일단 맨 끝에 나오는 퇴사자는 제외한다를 체크를 못해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어디 탭을 들어가든 입력하는 칸에 퇴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거 체크하는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무심코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측 상단에 퇴직 제외 버튼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꼭 클릭을 해주세요. 한 번만 클릭을 하면 계속 활성화돼 있으니까 잘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건 해당하고 비해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근데 문제의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2020년 하반기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2020년 7월 이전에 자격증을 딴 사람들한테는 금액이 지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걸러내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분 2020년 4월 22일 취득을 했고요. 이분은 2020년 이후에 취득을 하긴 했지만 비해당입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얘는 안 되고 이승기 씨 이분 되네요. 그럼 총 2명입니다. 그리고 ERP 정보관리사 2급도요. 이미 퇴직 제외는 활성화가 돼 있는 거예요. 기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1명. 얘는 넘었지만 비해당이라서 안 되고 얘는 하반기가 아니죠. 5월은. 그래서 얘도 안 됩니다. 이분은 해당이니까 2명. 얘는 해당이지만 기간이 안 돼서 제외. 얘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Q 2명, ERP는 3명입니다. 조금 보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잘 찾아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많이 틀리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만원 곱하기 2 플러스 2만 5천원 곱하기 3 해서 총 13만 5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1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 문제. 이런 문제, 우수 사원에게 상을 주고 못하는 사원에게 벌을 주는 거, 인사고과 상벌이라고 하죠. 인사고과 상벌 현황이라는 탭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바로 밑에 있네요. 지금은 인사고과랑 하반기 인사고과를 비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과명에서 두 개를 다 체크를 해줍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체크를 해주고 사업장도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업장 전체 선택하면 안 돼요. 지금 인천 지점이라고 되어 있죠. 체크에 인천 지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변동되지 않은 사람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우수 분발 이렇게 되어 있죠. 변동되지 않은 사람 한번 찾아볼까요? 박용덕 씨 변동됐고요. 이성준 씨 변동됐습니다. 최신주 씨 변동 안 됐네요. 그대로 우수사원이고요. 강민우 씨 변동됐습니다. 오히려 최우수사원으로 변동됐네요. 어쨌든 변동이 안 된 거는 최신주 씨밖에 없습니다. 1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저도 이렇게 비교하라는 거는 몇 번 못 봤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체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차에서도 나올 수 있잖아요. 12번 문제. 지금까지 체크했던 1급, 시급, 연봉, 월급 이런 거를 찾는 거와 조금 달리 새로 등록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임금을 계약했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임금을 등록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등록부터 하겠습니다. 등록은 인사정보 등록에 들어가셔서요. 사원을 찾습니다. 정영수 씨. 그 다음에 급여 정보 눌러주시고 새로 계약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를 눌러서 컨트롤 F3을 누른 다음에 찾는 거였지만 새로 등록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눌러서 2021년 1월 임금 추가하고 컨트롤 F3을 눌러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연봉 계약이 안 돼 있죠? 얼마로 체크? 4,859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다 입력이 됐고요. 저장하고 나와줍니다. 자, 등록까지 완료했어요. 그 다음에 급여 계산하는 거 어디 들어가서 하죠? 급여 관리 탭에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입니다. 1월이고요. 지급일은 하나밖에 없네요. 정영수 씨만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미 마감이 되어 있네요. 상관없고 정영수 씨 체크, 급여 계산, 확인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영수 씨의 개인정보를 확인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소득세가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개인정보는 잘 못 찾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디 있냐면은 우측 상단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나와 있습니다.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번에도 키포인트를 집어드리면은 2020년 1월 귀속 상여 지급일 기준으로 직접 지급일을 등록하시오. 지급공제 항목을 등록하라는 게 아니고 지급일 자체를 등록을 하라고 나왔죠. 이럴 때는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 여기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지급일을 등록하라 그랬으니까요. 날짜는 1월이고요. 새로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전월을 복사해서 얘를 기준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전월 복사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2020년 1월 기속 상여를 찾는 겁니다. 2020년 1월 기속 상여입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2020년 걸로 복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급하는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이 기간을 수정을 해줍니다. 어떻게? 이 날짜를 2021년 1월 31일로 이렇게 했을 때 원래 여기가 2021년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지만 이 상태로 문제를 풀어도 딱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닫고 나오고요. 추가 등록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상여 계산을 하래요. 다시 어디로 와요? 여기 있는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대신 지급 유형일이 바뀌겠죠. 지급일이 상여가 됩니다. 이번에는 전체 인원 체크하라 그랬으니까 전체 체크, 급여 계산,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개인별을 보는 게 아니고 총 과세 금액을 보라 그랬으니까 총액 체크해 줍니다. 여기서 과세 금액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거 날짜 안 바뀌었어도 솔직히 문제 푸는데 전혀 이상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거 만지다가 오히려 오류가 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14번 문제도 엄청 잘 나오는 문제죠. 지각, 조퇴, 외출 이런 거 근태라고 합니다. 근무 태도라고 하죠. 이런 거 나왔을 때는 근태 결과 입력 들어가 줍니다.
2020년 12월 귀속이라고 하고요. 지급일은 1번이랍니다. 정수연씨 체크 잘 되어 있고요. 여기 들어가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전번에도 말씀을 해드렸듯이 1시간은 몇 분일까요? 60분입니다. 그러면은 45분이면은 0.45를 곱한다고 계산이 되지가 않아요. 15분은 60분의 4분의 1이니까 15분당 0.25로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45분은 몇이에요? 0.75로 계산을 해주셔야겠죠. 45분, 5시간 30분, 2시간 30분 전부 다 합치면 8시간 45분인 것 같습니다. 많이도 빼먹었네요. 그래서 8시간 45분에다가 시급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시급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우리 연봉, 시급 이런 것들 아까 어디서 확인했죠? 인사정보 등록 들어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인사정보 등록 들어가셔서 정수연씨 찾아줍니다. 급여정보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새로 등록하는 게 아니니까 현재 등록돼 있는 걸 확인해 주십니다. 별표돼 있는 거 컨트롤 F3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시급이 나오네요. 11,111원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8.75 해주시면은 총 97,221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 끝에 원 단위는 절사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일용직 계산이에요. 기본적으로 일용직 관리에서 문제를 푸는 건데요. 쉽게 나오면은 그냥 급여 계산을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고요. 15번 문제같이 사원 자체를 등록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16번 문제같이 사원 자체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급일자가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지급일자 등록하는 문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런 거 제외하고 그냥 계산하라는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그건 그냥 배제할게요. 어쨌든 위에 지금 사원을 등록하라 라고 할 때는 첫 번째 사원 등록을 들어가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김유나 씨입니다. 김유나 사원은 2021년 1사분기에만 근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 보니까 퇴직일자가 2021년 3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사분기에만 근무를 하는 거겠죠. 이거는 맞고요. 김유나 사원은 시급직이며 시급 맞고 시간당 11,020원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시간단가 맞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모두 여이다. 전부 다 여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나 사원의 고용보험 직종은 비서 및 사무보조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보는 게 아니고요. 추가 정보 눌러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 및 격리 관련 사무직으로 되어 있네요. 1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여기서 끝내는 문제도 나오고 16번처럼 등록도 하고 계산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대부분 16번처럼 나오니까 16번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번에는 급여 지급 시 대상자가 누락됐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인원이 누락된 게 아니고 지급일자가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를 추가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급일자 등록에 들어가겠습니다. 귀속연날은 2021년 1월이고요. 지급일은 매일 지급입니다. 매일 지급 더블클릭. 프로젝트 사업장은 없고 부서는 관리부 체크. 시급이랍니다. 시급 확인. 그러면 김향기 씨가 나오네요. 체크해 주시고 추가 버튼을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보기의 확인 대상을 추가한 것까지 된 겁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계산을 해야겠죠. 어디 들어가요? 급여 입력 및 계산. 들어가서 귀속연월 맞춰주고 매일 지급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전체 인원 체크, 일괄 적용 눌러줍니다. 9시간 근무했다니까 00900. 그 다음에 평일 체크해 주시고 비과세 신고 제외분이라는 말 없으니까 그냥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럼 쭉 등록이 됐어요. 여기서 개인정보를 보라 그런 게 아니고 전체 금액을 봐라 라고 했으니까 총액 눌러주고요. 과세 총액을 물어봤습니다. 1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과세총액, 여기가 실지급액입니다. 여기로도 많이 나와요. 차인지급액, 다른 말로 실지급액. 체크 잘 해놓으세요. 아니, 일용직 근무자 문제가 3문제나 나왔다고? 뭐 어쨌든 하는 방법이야 똑같으니까 잘 됐네요. 17번 문제가 제가 말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대상자의 정보를 변경하래요. 지급일자를 변경하라는 게 아니고 요런 거는 사원 등록 들어가셔서요. 지금 보니까 백석준 사원 있죠. 이분 기본 정보 다시 눌러주고 생산직 비과세 적용 요거 체크해주세요. 요거 굉장히 잘 나오는데 못 찾아서 많이 틀리거든요. 이거 어딨냐면은 여기 하단에 생산직 비과세 적용 요렇게 나와요. 요거 눌러서 함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 상태로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요거 닫기 누르면 저장 버튼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뭔가를 수정하면 계속 닫기를 누르고 나오라는 거예요. 저장하시고 다시 계산을 합니다. 귀속연월은 2021년 1월이고 지급일이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일정 기간 지급이네요. 전체 인원 체크하고 일괄 적용. 평일 9시간. 이번에는 비과세 제외분이 있습니다. 얼마? 8,000원. 등록 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일수를 확인하래요. 이거는 수동으로 세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20개에다가 하루가 더 있네요. 그럼 일한 거 21일 맞고요. 해당 지급일의 대상자들은 모두 생산부 소속의 급여 형태가 시급인 사원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개인정보 누르시면 나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김인사 씨 생산부의 시급 맞고요. 최민용 씨는 생산부의 1급이네요. 요거 아니네요. 강하나 씨 시급, 백석준 씨 시급. 최민용 씨가 아니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1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8번.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수당별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어디 들어가요? 수당별 지급 현황 들어가시면 됩니다. 혹시나 수당별이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P06 근속수당 요런 말을 보시면 아 수당별로 확인을 하겠다는 거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너무 여기 수당별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급여관리의 수당별 급여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간은 하반기니까 7월에서 12월 검색하고요. 2020년입니다. 수당 코드는 근속수당. 여기가 중요하네요. 사업장이 인천 지점이에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총액이 다른 사원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난독증 문제를 많이 내는 거야? 김화영 씨 30만 원이고요. 정영수 씨 90만 원, 오진영 씨 90만 원, 이현우 씨 90만 원입니다. 그럼 틀린 거는 김화영 씨가 되겠네요. 1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9번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급상여 집계 현황이라는 키포인트가 없어도요. 귀속연월이랑 총 집계금액 요거를 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급상여 집계 현황이라고 나왔으니까 말 그대로 거기 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7월에서 12월 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요거를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급상여라고 나와 있다고 지급구분 요거 급상여 다 체크하시는 분들 있어요. 한 줄 더 내려가 보면 급여 지급 항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만 체크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이고요. 집계 구분을 항목별이 아니고 뭐로 바꾸라 그랬어요? 기간별로 보고 싶다라고 체크도 해줬어요. 그래서 기간별로 들어갑니다. 이랬을 때 총 집계 금액을 보라고 했어요. 항상 말하죠. ERP에서 합계 금액은 어디 나온다고요? 밑에 파란 띠에 나온다고요. 눈에 안 들어오죠. 잘 안 들어와요. 그래도 어떡하겠어. 이렇게 시험이 나온 걸. 잘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액이 잘못 나와 있는 거 7월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맞는 것 같아요. 아우 왜 이렇게 멀리 띄어놨어. 잘 보이지도 않게. 1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마지막 20번 요것도 키포인트 좋네요. 항목별로 확인하시오 라고 했죠. 요거는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 들어가겠습니다. 기간 2020년 하반기 7월에서 12월이고요. 지급 구분은 급여입니다. 사업장은 전 사업장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체크 다 해주시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근무조별로 라고 했으니까 부서별이 아니고 근무조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족수당 맞는 것 같고요. 자격수당 뭐야 1, 3조야?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이번엔 2, 3조네요. 맞는 것 같고요. 마지막 고용보험 이번에 또 1, 3조네요. 네, 이게 다른 것 같습니다. 2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어쨌든 문제 자체에 키포인트가 있으니까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뭐예요? 키포인트를 잡고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장하고 계산하는 거. 계산 문제가 지금 2회차에만 6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등록하고 계산하고 등록하고 계산하고 반복하는 거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빠르게 기출문제 편집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